미국 부채 위기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좋았던 신용등급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세 곳입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피치는 2023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으며, 이제 무디스는 5월 16일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연방정부의 국가부채와 연간 적자 증가 때문에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방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부채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자,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다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주식시장이므로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정부는 약 5조 달러를 벌어들일 예정인데 이는 새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약 7조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즉, 정부는 2조 달러를 더 빌려야 하며 이는 국가 부채에 2조 달러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계연도 첫 6개월 동안 이미 재정 적자는 1조 3천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 탓에 약 2조 달러를 빌려야 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20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또 빌려야 합니다. 2025년에는 약 9조 달러의 부채가 만기가 됩니다. 정부는 2조 달러의 재정 적자 외에도 9조 달러를 추가로 차입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 정부가 빌려야 할 엄청난 금액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만기 국채 경매는 매우 부진했습니다. 레이첼 지글러와 백설공주 티켓 판매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과신에 따른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려고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채권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번 20년 만기 국채 경매는 2020년 제도입 이후 역대 최고 이표 금리를 기록했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5년 차트를 통해 그 맥락을 살펴보세요. 차트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매수자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 재정 적자와 부채 위기로 인한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셀 아메리카 추세입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바로 추세입니다. 수요일 1일 차트를 보시죠. 경매 소식과 부진한 경매 결과가 발표되자 금리가 급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진한 채권 경매 소식이 전해지자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 차트를 보시죠. 4.6%는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5%까지 상승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금리가 높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싸고 쉬운 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하자면 만약 채권이 0%의 이자를 지불한다면 여러분은 채권에 투자할 경제적 요인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이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0%보다 많은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할 겁니다. 주식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채의 이자율이 7%, 8%, 9% 또는 10%라면 왜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요? 왜 주식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국 정부에 무위험으로 돈을 빌려줘도 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줄어들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높은 국채금리는 주식시장의 문제입니다. 국채금리가 왜 오르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4%요? 아닙니다. 현재 시중 국채 금리는 5%입니다. 재정 문제, 인플레이션 우려, 또는 일부 투자자, 기관, 또는 일부 국가가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나에게서 30년 동안 돈을 빌리고 매년 5%의 이자율을 지급한다면 나는 5%라고요? 30년 동안 5%로 고정해달라고요? 제정신이세요?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특정 연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높아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5%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율이 10%, 12% 또는 15%라면 돈을 잃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이자율로 보상받고 싶을 겁니다. 국채가 위험해졌으니까요. 또 다른 무서운 점은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 정부는 올해 이렇게 높은 금리로 약 11조 달러를 빌려야 합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평균 이자율은 약 2.5%인데 그것들을 4%가 넘는 이자율로 재응자, 즉 차환해야 합니다. 이 이자율은 단기, 중기, 장기 미 국채의 합산 이자율 평균입니다. 올해 정부가 이자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보세요.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보세요. 2025 회계연도에 정부는 메디케어 지출액보다 더 많은 이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국방비 지출액보다 많은 이자 비용이며 재향군인 복지 및 서비스 지출액의 2.5배에 달합니다. 상황은 더 악화할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자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한 예측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예측은 부정확합니다. 틀렸습니다. 이 예측은 실제로는 더 악화할 겁니다. 생략된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또는 잠재적인 구제금융이나 경기 부양책 또는 수조 달러를 더 빌릴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예측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덜 징수할 것이고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부채를 의미하고 이자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세금을 훨씬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리 인상은 주식에 악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100여 건의 일부입니다. 아직 이 시리즈를 보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재정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응원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